반갑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대표 분야 네 번째, 게임과 컴퓨터 게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이라고만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이라는 개념을 같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용어는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입니다. 그 넓은 개념 안에 최근 많이 하는 컴퓨터 게임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물론 컴퓨터 게임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점차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게임도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게임과 컴퓨터 게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는 앞서 공부한 다른 분야들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어요.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은 지난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내용에 대한 공부가 충실해야 토대가 튼튼하게 구축되어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질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우연과 전략입니다. 이야기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됩니다. 한 임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궁금한 일이 생겼다고 해요. 우리 삶에서 운과 이성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혼자서 열심히 궁리해 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 가장 현명한 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죠. 첫 번째 현자는 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 현자는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자는 운과 이성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대답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쏙 드는 답을 찾지 못한 왕이 현자들에게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시간이 흘러 현자들이 다시 왕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현자, 삶에서 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던 사람은 주사위를 증거물로 내놓았어요. 두 번째 현자,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던 사람은 서양 장기, 체스를 증거물로 내놓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자, 중도적 입장을 취하면서 운과 이성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던 사람은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움직이는 보드게임 백개먼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삶을 이끄는 핵심이자 게임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우연과 전략. 우연은 돌발적인 상황이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게임에서는 이런 돌발성이 재미를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요. 그런데 그 증거가 주사위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주사위는 아무리 기술을 연마해도 통제할 수가 없지요. 철저하게 우연에 따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주사위나 제비뽑기처럼 인간의 힘이 작용할 수 없는 우연을 신의 뜻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우연이 게임에 적용되면 돌발적 재미를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삶에는 전략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우연이 발생한다고 마구잡이로 살다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그래서 설령 어긋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상황 변화에 따라 그것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성에 따른 판단, 즉 전략이죠. 이것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 능력으로 통제되는 상황과 그로 인한 재미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증거가 체스라는 점도 주목되지요. 체스는 철저히 전략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 전략은 수련을 통해서 습득되고요. 그러니 체스를 잘 두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몇 수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반복 훈련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야 하고요. 반대로 체스를 통해서 실제 전투에서 필요한 전략을 배우기도 했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종의 기능성 게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체스와 비슷한 게임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본 구조가
전투를 미미크리, 즉 흉내내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전투는 인류 문명권 어디에서도 있었으니 이것을 반영한 게임이 수용되기도 수월했던 겁니다. 여기에 지역적 혹은 작품의 특색에 맞춰 표현 방식을 바꾸면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동양의 장기가 있습니다. 또 유럽뿐만 아니라 페루에도 체스가 있는데요. 단 여기에서는 스페인 침략자와 원주민이 대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이 적용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 제시된 반지의 제왕 체스, 스타워즈 체스가 있고요. 심지어 공룡을 말로 사용한 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충주의는 인간사 어떤 일에도 대략 적용이 되는지라 운과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죠. 우연히 작용하기는 하지만 전략이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계획을 세워 삶을 꾸려나가지만 때로는 우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증거가 바로 보드게임 백개먼입니다. 주사위를 던져 말을 움직이는데 이 순간에는 우연의 지배를 받고 그 결과를 운용할 때는 이성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처럼 보드게임에서는 운과 전략을 결합한 형태가 많습니다. 한국의 전통놀이인 윷이 그렇고요. 대표적인 보드게임인 브루마블이나 인생게임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운과 전략, 그리고 그것들의 조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게임을 구성하는 기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게임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게임을 창작하는 작업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더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설화는 인도의 옛 이야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13세기 카스티아의 알폰소 10세가 편찬한 책 다양한 놀이들에 수록된 내용을 한국의 미학자 진중권이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인용했고 그걸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 카스티아라는 왕국과 알폰소 10세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볼게요. 카스티아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중세 연합 왕국의 명칭입니다. 이곳을 지배한 왕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알폰소 10세인데요. 그는 30여 년의 재위 기간 동안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를 통합했으며 각 종교 문화를 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토를 넓혔고 학문과 예술의 진흥에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고요. 여기에서 살펴본 다양한 놀이들도 그 업적 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어 다른 문화권으로 전파되고 시간을 건너뛰어서 후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살피고 교류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수업의 모토처럼 더 넓고 깊게 공부해 나갑시다.